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민심쇼 제20대 대통령 선거 집중 분석과 전망 5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저는 소데스 캐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저와 또 함께 항상 진행을 함께 해주신 우리 감독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민심쇼 먼저 소개부터 해드릴게요. 예, 대한민국 사회 이슈와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유저 여러분들의 민심을 체크해보는 쌍방향 인터랙티브 토론 컨텐츠입니다. 자, 이제 뭐 20대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 이제 5일,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을 했죠. 굉장한 사전투표율 역대 최다라고 제가 아까 보고 맞습니다. 왔었는데 대한민국의 국운을 결정할 중요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선 관련 이슈들 집중 분석하고 전망해보는 컨텐츠로 유저 여러분들 찾아왔습니다. 오늘 민심쇼에는 어떤 분들이 찾아오셨는지 좋습니다. 지금부터 패널분들 차례차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심쇼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제 근처에서 또 오늘 함께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예. 민심쇼 터줏대가 우리 정책벤처 인토피아의 대표인 정현우 대표님 오늘도 함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의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예은혜 부위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벌써 민심쇼 3번째 출연이시네요. 정말 약간 이제 정이 든 것 같아요. 이제 더불어민주당 청년 대변인이시고 다이너마이트 청년 선대위 5년 단장을 맡고 계신 장민수님 오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민심쇼 시즌1을 비롯한 아프리카의 여러 시사 공식 컨텐츠에 자주 참여해주시다 약 1년 반 만에 다시 네. 뵙게 된 패널분이시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청년위원회 상임부위원장이시며 대구 동구갑 지역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재현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이제 화기애애한 거는 거의 오늘의 마지막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있었던 대선 관련 빅 이슈들 몇 가지 선정해 청년 대표분들의 견해와 입장을 또 들어보는 대선 이슈 뽀개기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투표가 3월 9일 다음 주에 있는 만큼 아주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참 많았습니다. 첫 번째 이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느 쪽 후보를 지지하시든 간에 굉장히 가슴 뛰는 어떤 뉴스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지난 3일 후보 단일화를 전격 선언했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안 후보로부터 단일화 결렬 통보를 받았다며 협상 일지를 공개한 뒤 사흘 만에 단일화가 극적으로 성사가 됐습니다. 그간 독자 완주 의사를 아주 강력히 표명해왔던 안철수 후보가 입장을 바꾸고 단일화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사전투표를 하루 앞두고 아주 막판에 단일화가 성사됐는데 임팩트 그리고 시너지 효과 정말 이 두 후보가 원하는 완벽한 단일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다당제를 꿈꾸고 우리가 색깔은 다를지언정 여러 가지 목소리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국회 300명이 5천만 명의 목소리를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다양한 당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한 축을 좀 잃은 것 같아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시너지는 저는 있다고 이제 보는데 이제 얼마나 더 비전을 보여주고 시너지가 날 것 같으냐를 보여주는 거에 따라서 제 생각에는 지지율 상승은 한 3에서 4% 상승은 될 거라고는 3사까지도 네, 보고 있습니다. 이제 단일화와 관련해서 유권자 모독이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에게 표를 던지셨던 재외 국민들의 표가 무효표가 되었어요. 자동 사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재외 국민 투표 종료 이후 후보 사퇴를 제한하는 안철수법을 제정해달라는 글이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왔고 이에 대한 동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버스와 기차는 기본이고 실제로 몇백만 원을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갔다 오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유권자들의 이런 진심을 두 후보는 무참히 짓밟았다. 투표까지 이미 마쳤는데 이건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자 대한민국 선거판에 대한 우롱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23일부터 28일까지 115개국 219개 투표소에서 제외 유권자 22만 6,162명 중 16만 1,878명이 투표에 참여해서 굉장히 잘 읽으시네요. 71.6%의 투표율을 기록했는데요. 이 중 안 후보에게 투표한 표는 사표 처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들 어떤 의견을 이런 말 가지고 쉽게 설명하면 무효예요. 이제 없는 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냥 증발했습니다. 이렇게 한번 공론화가 된다고 하면 제도화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기는 해요. 저렇게 사퇴했으면 지금 대통령 기탁금 3억인데 그것도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 투표한다면 교통비나 이런 걸
준다든지 음.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해서 국고 3억 원을 뭐 이렇게 좀 지원해 준다. 이게 그 솔직히 그냥 안철수 후보가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다 너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렇죠. 너가 여러분들은. 책임을 져라. 선거법으로 저는 이거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에서는 사퇴 표시가 나오는데 있는 것도 제대로 지금 못하면서 뭘 없는 걸 만들기 전에 우리가 본 투표 때만 하더라도 사전투표 형식으로 자기 투표용지를 뽑아서 할 수 있게만 하더라도 국내에 있는 거라도 살릴 수 있지 않냐. 지금 현재 투표는 종이 투표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전 투표는 현장에서 당일날 인쇄해서 뽑기 때문에 수정이 가능하지만 나중에는 저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투표를 하는데 선거 결과가 2분 만에 결과가 나옵니다. 야, 그건 좀 재미없네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이제 투표 방식이 바뀐다면 하루 전날에도 나중에는 바뀔 날이 오겠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문제를 계속 겪게 될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은 다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선거 이후의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건데 윤 후보가 당선됐을 때 그리고 낙선했을 때 저 당 사이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거라고 전망을 하시는지. 대통령 선거가 승리를 하면 이준석 대표의 당권도 저는 유지될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사퇴를 해야 할 이유가 따로 없기 때문에 예. 지방선거까지 쭉 가고 이제 정부에서 안철수 후보 역할을 한 후에는 저는 그 다음 돌아오는 총선은 24년도에 있잖아요. 이제 그 전에 23년도 이준석 대표 당대표 끝나면 그때 당권을 뭐 도전을 하시고 다름의 정치적 모색을 해나가는 길로 가지 않을까. 또 안철수 후보가 인터뷰를 하면서 행정의 기회를 가져본 적이 없다라는 워딩을 썼어요. 그럼 가져보고 싶다는 거죠. 다가오는 수백 명의 공천을 다루는 지방선거에서 과연 안철수 후보는 그거를 다 포기할 수 있을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당한 잡음이 당연히 있을 것 같은데 그 잡음을 어떻게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느냐가 상당한 관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에 앞서 지난 2일에는 후보직을 사퇴하고 이재명 후보와 단일화를 발표했었죠.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새로운 물결을 만들기는커녕 아, 이건 실제 워딩이에요, 이게. 맞아요. 더러운 옛 물결에 합류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은 비판을 이게 했습니다. 저희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실제 나왔던 워딩입니다. 예. 아니 국민의힘 좀 말넘심이네. 이재명, 김동연 두 후보의 단일화에 대해서는 어떠한 입장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그리고 이 단일화가 선거 결과에는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거라 전망하시나요? 우리 이제 더불어민주당 측에서 먼저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네요. 서 위원장이 뭐 이건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래서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같은 야합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비유로 들은 게 우리가 채용할 때 팀별 이렇게 미션을 주잖아요. 우리 이재명 후보는 토론을 해보니 그 원하는 취지 배경 철학이 동일하다. 그래서 통합 단일화 하자라고 한 것이고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철학에 공유를 했기 때문에 그게 맞아서 통합을 한 것이고 그 김동연 새로운 물결이 합당되는 건 정당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고 안철수 후보가 이제 단일화하기가 이렇게 힘들고 오래 걸렸던 이유는 지난 10년간 새로운 정치를 만들겠다고 뛰었던 후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배경은 좀 다르다고 저는 해석. 자, 대선 결과를 함께 예측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제일 하겠습니다. 재밌는 시간이죠, 이제. 몇 프로의 득표율로 1, 2위는 누가 될지, 투표율은 몇 프로가 나올지 투표 결과를 예측해보고 예상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어떻게 이 네 분들은 예측을 하시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4에 45인데 네. 물결은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41에서 42%. 3% 내외에서 네, 3, 4% 차이. 투표율은 80% 약간 밑. 78. 예. 바람을 담아서 예. 사실 뭐 1위만 어떻게 보면 당선이 되기 때문에 뭐 사전 투표가 높아질수록 좀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한테 유리할 수밖에 없어서 굉장히 좀 높은 수치가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한 46% 정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투표율이 82%나 되네요. 예. 국민 참여율이. 누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진영 간 결집하고 있고 코로나19로 힘들기 때문에 사전 투표로 봤을 때도 기존에서 5에서 10% 하다 보니 아마 한 82%가 되지 않을까. 네. 역시 80% 바로 미만으로 보셨어요. 80%를 넘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들지만 오늘 사전투표 열기를 보아하니 본투표도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수점으로 적어야 이게 확률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79.5%라고 썼고요. 우리나라의 선거인단의 수가 4,400만 명이고요. 그중에 776만 명이 투표를 오늘 진행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많이 투표하는 데에는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 그 다양한 대장 관련 이슈들에서 의견을 나눠봤는데요. 이제 오늘 장민수님 어떠셨나요? 역시나 좋은 시간이었고 네. 많은 분들께서 각자의 기준이 있으시고 각자의 관점에서 투표를 하시겠지만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누가 되든 간에 대한민국의 미래가 진보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짧고 간결하게 감사합니다. 투표를 예측하는 게 참 어려운데 그 발언을 했으니까 다음 개표 때 결과 나오면 예측 틀리면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최선을 다하고 계신 또 같은 청년들 만나니까 저도 힘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뭐 네. 당을 떠나서라도 청년들 대표해서 정치하는 만큼 또 더 선배들보다 더 나은 미래를 함께 또 만들어가고 대화 타협을 통해서 또 더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 수요일 개표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개표도 아프리카 TV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